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 그거 진짜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성격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친절해 보이는데 사기꾼인 경우도 험상궂지만 따뜻한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얼굴과 성품은 정말 연결될까요? 연구 결과 20대와 50대 사진 비교 시 성품 예측이 의외로 잘 맞음. 차이점 피부 외모 매력과는 별개, 표정과 태도가 장기적으로 쌓여 얼굴에 드러남. 살해 사이코패스도 현재 사진만 보면 속을 수 있지만 과거 현재 변화 비교 시 이상 신호 포착 가능. SNS 시대 과거 사진 행동을 쉽게 확인 가능 연출과 시 성향도 추적 가능. 표정 태도 말투 중 사람마다 주력 친절 요소 다름. 세 가지 방향이 불일치할 경우 위선적이라는 인식 가능성. 훈련된 사기꾼 능숙한 거짓말꾼은 대화 중에는 파악 어려움. 표정 태도 말투의 불일치는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 목적을 가진 대화 속에서는 상대의 진심을 읽기 어려움. 오히려 목적 없이 관찰할 때 이상 신호를 더 잘 포착.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짓말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더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걸 100% 믿는 사람입니다. 팩트가 틀려도 근거가 없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 진심이 전부인 경우죠. 거짓말 진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한 팩트체크로 무너질 수 있음. 개소리불씨 진실 여부에 관심 없음 사실 확인 자체가 무의미. 프린스턴대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 저서 개소리에 대하여에서 정의. 사이비 종교의 심리 구조와 유사 내 마음이 전부라는 확신.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감정이 우선 논리 사실로 설득 거의 불가. 스포츠, 직장,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 가능. SNS 확산으로 확신형 헛소리가 더 빠르게 퍼짐. 이런 사람과 논쟁하면 시간 에너지 낭비. 팩트로 이기려 해도 감정의 벽에 막힘. 영향력 있는 확신형 헛소리꾼은 집단 심리까지 움직일 수 있음.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기만의 정의를 갖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상할 때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만 중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심이든 아니든 헛소리 개소리를 양산합니다. SNS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의 감정이 팩트인 양 유통되는 시대. 정의가 없는 사람일수록 특정 집단 가짜뉴스 감정적 선동에 쉽게 휩쓸림.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직설적으로 말해도 그들의 신념체계는 무너지지 않음. 오히려 반발 분노를 유발할 수 있음. 감정이 팩트인 사람과는 사실 토론이 불가능. 왜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사람도 황당한 헛소리에 속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정의가 없어서입니다. 공감 먹으면 간 좋아진다 같은 단순 논리에 속는 사람들. 교육 수준 소득과 무관하게 자기 정의가 없는 사람일수록 현혹됨. 심지어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사이비 사기에 걸려드는 이유. 존재론적 착각 표면적 특성 하나로 전체를 단정하는 오류. 자기 정의가 없으면 다른 정의를 들었을 때 비교 정교화가 안 됨. 자기 삶에서 가족 돈 성공 같은 키워드에 대해 스스로 정의를 내려야 함. 나르시시즘과의 관계. 자존감 높은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도 함께 인정. 나르시시스트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감. 나르시시스트는 개소리를 잘함 진실보다 남을 낮추는 내 진심이 우선. SNS 미디어에서 나오는 단편적 메시지, 감정 기반 주장에 취약. 자기 정의 없는 사람 유행 담론 선동 가짜뉴스에 반복적으로 휩쓸림.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로 악화. 조직 안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독대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내려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짐. 특히 은밀한 자리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며 진실 검증이 어렵게 만들. 이런 유형이 상사 동료 가족일 경우 거리를 두기 힘든 상황이 발생. 대처 원칙. 거리두기 안 친하다는 인상을 명확히 남겨 발언 정당성 약화. 공개 환경 만들기 공로 칭찬은 반드시 여러 사람 앞에서. 독대 회피 특히 성과 공로를 주고받는 자리에서는 조직 전체가 주체가 되게 함. 조직 문화 팁. 상은 리더 이름이 아닌 조직명으로 수여. 이에 지식인사이드가 드립니다. BS 대표 55가 드립니다. 조직이 주는 상일수록 지속성과 신뢰가 높음. 사례 비교. 골든글러브 기자단 수여 수상 신뢰도. 훈장 대통령 수여 vs 대한민국 수여 정치색 최소화. 한국 사회기업은 이미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 중. 리더 개인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음. 그러나 조직 규모 문화가 과거 관행에서 못 벗어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 나르시시스트를 가까이 두면 결국 내 공로 이미지가 탈취당할 가능성 높음.
특히 그들이 은밀하게 하는 말은 진실 검증이 어려워 조직 내 신뢰를 흔들. 친구든 직장 동료든 계속 내게만 감정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고 당장 의절할 수도 없다면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시간을 끝없이 점유하며 자기 얘기만 함.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당하는 느낌. 하지만 가족 친한 친구 동료라서 관계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움. 어떻게 하면 상처 없이 그러나 소모되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을까? 유형별 대응. 전략형 소시오패스적, 이용 목적 가능한 한빠른 거리두기. 의존형 내가 들어주니 대안이 없는 경우 대화 요약 정리로 편리함 줄이기. 불안형 무의식적 감정 배설 가벼운 경계 표현 함부로 못하게 하기. 기술 팁. 그러니까 내 말은 군화로 요약 후 화제 마무리. 주말 저녁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욕이 아닌 가벼운 거친 표현으로 완충지대 만들기. 현대 사회는 경청 능력이 귀해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몰림. 하지만 무분별한 경청은 에너지 소모 정서적 번아웃으로 이어짐. 거리두기는 의절이 아니라 공유 면적 줄이기.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위험 신호. 지나친 이타심 타인의 평가 의식 자기 소모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분명 나이는 성인인데 화나면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이런 사람이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대화 중 작은 일에도 폭발하는 사람. 화기쁨 슬픔 표현이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람. 가족, 동료, 친구 중에 이런 유형이 있으면 관계가 매우 피곤해짐. 하지만 무작정 끊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음. 심리학적 원인. 어린 시절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대신 느끼거나 빼앗음. 부모가 먼저 기뻐하고 화내며 아이의 감정 주인공 자리를 차지.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박탈돼 조절 능력 발달 실패. 남자아이는 화내지 말라, 여자아이는 울지 말라, 감정 표현 봉쇄. 결과. 성인이 돼서도 감정을 이루 표현해야 할 상황에서 78로 과잉 반응. 감정 표현이 부자연스럽고 자기 감정 인식이 서툼. 감정 표현과 조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훈련되는 능력.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 억제를 어른스러움으로 착각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 장기적으로는 대인관계 직장 생활에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큼. 감정 표현을 완전히 막으면 성인이 돼서 폭발형 또는 회피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 참아라 대신 상황에 맞는 감정 강도를 가르치는 것이 핵심. 나이는 성인인데 화내는 건 아이처럼, 실수는 세상 끝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이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직장 가족 친구 중에 감정 조절 못하는 어른아이 있음. 사소한 실수에도 인생이 망했다고 절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지치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기도 어려움. 어른아이 어덜트 차일드 원인. 어린 시절 부모가 아이 감정을 대신 느끼거나 빼앗음. 감정 표현 기회를 잃어 조절 능력이 발달하지 못함. 특정 감정을 하지 말라고 금지 표현 방법 자체를 못 배움. 실패 수용 어려움의 원인. 작은 실수가 과거 상처를 한꺼번에 건드림. 주변에서 내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말 학습 개선 의지 차단. 하인드사이드 바이어스 사후 확증 편향로 성장 기회 상실. 감정 표현 조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는 능력. 한국 사회 어른스러운 감정 억제로 착각하는 문화 강함. 실패 인정 문화 부재 개선 없는 반복.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감정 소모 심함. 내 그럴 줄 알았어는 학습과 성장을 완전히 막는 말. 책상 앞에만 가면 멍 공부하려고 책 펴기도 싫다고요? 여러분,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트리거가 없어서 그래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작이 너무 힘들. 책상에 앉아도 손이 안 움직임. 난 의지가 약해라고 자책하는 악순환. 게으름이지 부족이 아니라 트리거 행동 점화 장치 부재. 전 세계적으로 성실한 뇌를 가진 한국인도 단서 없으면 시작 못함. 성실함은 타고나지만 몰입은 상황 장소 시간 작업 유형의 조합에서 생김. 이에 연구실 논문 잘씀, KTX 이메일 답장 잘함, 일요일 저녁 칼럼 잘씀.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완벽히 시작하려다 부담감에 아예 시작 못함. 작은 트리거를 활용하면 몰입 가능성. 기록 패턴 분석이 쌓이면 나만의 몰입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능. 공부하자처럼 큰 목표 설정 부담감으로 실행력 0. 의지만 믿고 시작하려 하면 번번이 실패. 아침 9시 회의 누군가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누군가는 멍. 혹시 이게 성실 게으름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아침 시간을 모르는 탓이라면요? 한국 사회 아침형 인간 표준 강요. 아침에 머리 안 돌아가면 게으르다 낙인. 실제로는 아침형 저녁형 존재. 본인 패턴 모르면 생산성 집중력 저하. 연구 결과 아침형 저녁형 IQ 테스트 시간 대별 최대 10점 차이.
아침형 오전 89시 집중력 최고. 저녁형 오후 4시 밤에 집중력 폭발. 한국 사회 조기 등교 출근 문화로 저녁형 인간 분리. 자기 패턴을 모르면 남들이 정한 시간표에 끌려다님. 글로벌 기업 일부 플렉스 출근 도입 생산성, 만족도. 한국 교육기업 문화도 점차 유연화 필요. 미래 일학습 환경 개인 생체 리듬 기반 맞춤형 시간표 가능성. 아침형 인간의 리듬을 무리하게 따라하면 집중력 창의력 저하 사회성 악화. 잠 부족 3일 지속 이타적 행동 감소문 잡아주기조차 줄어들. 오전에 루틴 업무, 오후에 중요한 결정. 이거 뇌과학적으로 완전 반대라는 거 아셨나요? 많은 직장인 학생이 중요 업무를 하루 아무 때나 배치. 오후에 회의 결정 넣고 오전엔 매일 반복 업무로 낭비. 결과 집중력 저하 결정 퀄리티 하락 피로도. 기상 후 1시간 반 2시간 뇌각성도 최고.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노르아드레날린 깊은 사고 결정력. 오후 에너지 하락 자동화 습관 업무 최저. 세로토닌 적당한 이완 상태. 결정 피로 사소한 메뉴 선택조차 뇌 에너지 소모 오후로 갈수록 판단력 하락. 해외 엘리트 스포츠팀 오전 전략창의 업무, 오후 루틴 훈련 배치. 기업교육 현장도 뇌시간표 기반 스케줄 도입 사례 증가. 뇌과학 스케줄링이 성과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 오전을 루틴 업무로 채우면 집중력 낭비 창의적 사고력 저하. 오후에 전략 전술 업무 배치 시 피로주의력 저하로 사고 부상 위험. 계획은 철저히 세웠는데 왜 매번 실패할까요? 혹시 그건 계획이 아니라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7월에 영어 끝낸다. 이번 주에 3차 방정식 마스터 사실은 목표일 뿐. 실행에 실패하면 자괴감, 자기 비난. 루틴 시간 배치도 잘못된 경우 많은 아침에 루틴 업무, 오후에 중요한 일 등. 목표 계획. 목표 방향과 도착점. 계획 시간 단위별 실행 스텝. 계획은 최소 1421등분. 이에 오늘 오전 910시 첫 페이지 읽기. 초반부를 잘게 쪼개면 성취감과 게임화 효과 발생. 3페이지 6분 다음엔 5분처럼 점수 랭킹 느낌. 원고지 효과 첫 페이지를 쉽게 정복 심리적 진입 장벽. 자기개발 공부 유튜브에서 루틴 강조 많지만 실제 효율은 시간 대업무 성격 배치가 핵심. 아침 깊은 사고 집중 필요한 일. 오후 자동화 루틴 업무. 이 패턴을 도입한 사람들의 생산성 몰입도 증가. 목표만 세우고 계획했다고 착각 지속 실패 동기 저하. 루틴 업무를 아침에 배치 뇌 황금 시간 낭비. 계획이 크고 추상적이면 진도 감성과 체감 불가. 35세에 35평 아파트, 2000cc 승용차, 연봉 얼마. 혹시 이런 식으로 목표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번아웃이 예약된 셈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쉬지 않고 달리다 갑자기 무너짐. 원인은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미래를 너무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때문. 숫자 명사 중심의 목표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크면 심리적 붕괴. 명사형 목표의 문제점. 35세에 교사가 될 거야 못 되면 대안 없음. 40세에 10억 모을 거야 중간 과정에서 미달이면 포기. 동사형 목표의 장점. 원하는 곳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길이 열림. 사람을 가르친다 공교육 사교육 멘토링 등 확장 가능.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다수 명사형 목표에서 벗어나 플랜 BC 선택. 한국 청년층, 직업연봉 자산 등 명사형 지표 중심 목표가 많음. 불일치 시 좌절 번아웃 확률. 글로벌 성공 사례 행위 중심 경로 조정 더 큰 성취. 목표를 명사로 고정 대안이 패배로 인식됨. 직업 타이틀 집착 적성과 무관한 길을 끝까지 고수. 미래를 수치 조건으로 제한 변화에 취약. 연봉 높고 복지도 좋은데 1년 만에 퇴사하고 싶다.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컬처 핏일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른 채 다님. 좋은 기업이라도 나와 안 맞는 문화면 버티기 힘들. 마치 결혼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과 같음. 컬처 핏 회사의 규칙, 분위기, 가치관이 나와 맞는 정도. 이에 사내 규정 구시 출구는 구시 어떤 사람은 자유로움, 어떤 사람은 답답함. 한국 기업의 현실 연봉 네임밸류 위주 취업 입시처럼 서열 따라 지원. 결과 좋은 회사여도 불일치 시 조기 퇴사. 기업의 역할. 미사여구 대신 실제 업무 문화와 질문 공유. 녹서 회사에서 실제 오가는 질문 대화 기록 문화 이해도 상승. 글로벌 기업은 컬처 핏 채용 강화 이직률, 직원 만족도. 국내도 점차 문화 중심 채용 움직임 있으나 여전히 스펙 연봉 중심이 대세. 앞으로는 문화 공유가 경쟁력. 문화 불일치 번아웃 쪽이 퇴사 위험. 좋은 회사 나한테 맞는 회사. 입사 전 문화 확인 없이 연봉 네임밸류만 보고 지원하면 낭패.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게.
이 말보다 훨씬 안전하고 오래가는 약속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비밀이죠. 취업이나 결혼, 우리는 감정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음. 이 회사 오래 다닐 거야. 실제로는 배신감 때문에 퇴사. 감정은 변하면 수정 불가, 회복 어려움. 반대로 행동 약속은 지키지 못해도 반성 수정 용서 가능. 니체의 조언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약속하라. 예시.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감정 약속. 죽을 때까지 큰 소리 내지 않겠다 행동 약속. 직장 선택 시에도 동일. 감정 약속 이 회사를 오래 사랑하겠다. 행동 확인 이 회사의 업무 방식과 문화가 내 행동 패턴과 맞는가. 현실. 청년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다. 기업 적합한 인재가 없다. 컬처 핏 미스매치가 원인.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의 문화 경영 방식 도입 중. 채용 과정에서 기업 문화 설명과 행동 기준 공개 점차 확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감정 약속 중심 홍보. 감정 약속은 파기 시 배신감으로 끝남. 행동 약속은 파기 시 수정 가능성이 열림. 기업 문화 확인 없이 입사 높은 퇴사율 위험. 일이 재미없다고요? 그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전문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 공부 훈련 연습 본질적으로 재미없는 노동. 그런데 게임은 왜 재밌을까? 34년 차까진 일이 재밌다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부터 확 재미가 사라짐. 이후 성장 정체기 전문가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 뇌과학 관점. 게임 노동이지만 몰입 성장감 재미 착각. 업무도 초반엔 실력 향상 성장감 재미 착각. 일정 시점 이후 성장 정지 즐거움 급감. 전문가 심리학 정의. 그 일을 잘하는데도 기쁘지 않은 사람. 해결책. 업무 변화로 다시 성장감을 만드는 것. 큰 변화 이직. 작은 변화 직무 변경 같은 조직 내 보직 변경.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 가능 성장감 회복. 많은 직장인들이 재미없음을 이유로 곧바로 이직 시도. 그러나 직무 변경 경험 없이 이직하면 새 직장에서도 같은 정책이 반복. 조직도 인재 유출 전 내부 직무 순환 정책 강화하는 추세. 정체기의 재미없음을 단순히 적성 아님으로 오해하지 말 것. 보직 변경 없이 무조건 이직 재적응 스트레스 리스크 증가. 실천 팁. 현재 직무에서 12회 작은 역할 변경 시도. 부서 이동, 프로젝트 변경,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성장 곡선 재시작. 변화 반드시 큰 도약이 아니라도 된다. 작은 변화를 통한 성장감이 다시 일의 재미를 살려준다. 여러분은 지금 전문가 정체기에 계신가요?